전쟁은 몽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또 전쟁에 빠져봅니다. 네, 전쟁으로 갑니다. 이게 무조건 막 뭐 총칼 들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 듣는 서사가 잔잔하면서도 그 안에 보이는 그 암투와 어떤 통수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입으로 네. 칼싸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쵸. 네, 그거는 자료 화면 있으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쵸.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지난 시간에는 어쨌든 그 스파링 파트너를 묵사발을 내고 네, 스파링을 잘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선을 통과했으니 이제 세계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본선에 갔군요. 네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세계 무대라고 하는 게 이제 몽골 초원은 또 아니거든요. 몽골 초원은 이미 통일이 됐으니까. 네. 그 세계 무대는 이제 어딘가요? 어디로 가나요? 1209년 전쟁을 승리하고 네. 돌아왔어요. 또 10년이 됐겠죠. 아,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중국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랜 이제 원수 아닌 원수. 원수 아닌 원수 아니고 그냥 원수. 대놓고 원수. 네, 대놓고 너무 원수. 너무 큰 원수인데 원수. 네. 이게 이제 1211년인데 그때 이미 그 금나라는 위소왕이라고 하는 7대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규모도 크고 잘 나가고 있었죠. 잘 나갔죠. 엄청나게. 그때가 가장 정점으로 잘 나갔을 때인데 이 왕이 1208년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7대 왕이 됐는데 나한테 공물을 바쳐라 라고 이제 막 사신 보내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몽골 초원 칭기스칸에게는 1211년 3월에 도착을 해요. 칭기스칸이 집 비우고 전쟁 나갔다고 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집에 없어요. 그렇지. 현역이고 지랄이고 통지서 놓고 가!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막 동대장한테 맞아 죽지 뭐. 초청장을 못 받은 거야. 초청장을 이제 그때 받았는데 딱 보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요. 자기들은 기억이 있잖아. 그렇죠. 예전에 내가 타타르를 정벌할 때 네가 와서 도와라. 그러면서 자오트콜이라는 이름, 변방을 지키는 자, 뭐 이런 걸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네가 많이 큰 건 알지만 다시 와서 한번 충성을 맹세해라. 오히려. 예. 그렇지. 네가 커봤자지. 그렇지. 나는 금나라인데. 그렇죠. 편지를 딱 보냅니다. 칭기스칸이 현장에서 찢지. 쫙쫙. 그거 봤어 내가. 그렇지.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래. 굉장히 잘 찢어. 쫙쫙 이렇게 찢는데 찢어버리고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원래 이제 코릴타이라고 하는데 대규모 전체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뭐 몇백 명이 모여서 합니다. 칸이 죽고 다음 칸을 세울 때 주로 하는 건데 큰 전쟁을 시작할 때도 이걸 해요. 칭기스칸이 오농강 그 강에서 모여가지고 리더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와, 엄청 오래. 쿠릴타이는 만장일치제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해서 결정이 납니다. 금나라와 한판 뜨자. 가자. 예, 우리가 이렇게 질지 이길지는 모르지만 굴복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가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예. 거고요. 그래서 함께 의견을 통일을 하고 금나라 공격을 하러 가기로 합니다. 이게 1211년 6월입니다. 촥 내려옵니다. 칭기스칸이 직접 오죠. 4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오야. 그리고 올인이네. 올인이지 완전히. 모칼리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하는 자기 사준마의 세력, 제베를 중심으로 하는 사맹견의 세력이 다 내려옵니다. 풀 가동을 합니다. 20만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당시에 인구를 한 200만이라고 보거든요.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다 왔다고 보면 그렇죠. 돼요. 그럼 20만이 오는 거니까 거의 다 오는 거죠. 내려옵니다. 와서 봤는데 당시에 금나라의 수도는 북경이에요. 당시에는 연경이라고 불렀죠. 예, 연경. 그 연경을 탁 내려오는데 식빵 누나. 죄송합니다. 네? 누구야?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 식빵 누나. 네, 그렇군요. 아무튼 연경이 유명한 거예요. 이쁘고 그렇죠. 좋아. 연경을 딱 오는데 그 우리 지금 북경 가보면 만리장성 코스잖아, 코스. 네. 어마어마하죠.
나 만리장성에서 곤도라 타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 뭐 아래가 계속 가니까.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산이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산에 그 깎아지는 산에 위에 또 그 벽을 세우는. 그렇죠. 근데 만리장성은 규모가 그쵸. 우리 막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는 토성이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난 이 잘못된 말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에서 지구를 보면 만리장성 뻥이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럴만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 엄청난 규모. 그거를 딱 본 거예요. 와, 칭기스칸이 내가 서하에서 도시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건 또 더 위에 레벨이 이건 전혀 다르구나. 그렇죠. 와, 그래서 직접 공격을 못하고 여러 군데의 마을을 이제 막 쑤시고 공격을 하죠. 그런 데는 만리장성이 아니니까 네, 이기고 갑니다. 당시에 제배 장군은 몽골 입장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자면 이렇게 지구본을 항상 몽골이 북쪽이고 우리나라가 남쪽인 그런 지도로만 봐왔죠. 의도상으로는. 네, 그 의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지구는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북쪽이 적이라고만 하고 사는데 몽골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의 지도로 보면 제배 장군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보자면 요양, 라오양이라고 부르는, 예, 그렇죠. 요양 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요양은 바로 압록강 건너편이죠. 그렇죠. 예, 이제 새길인데 요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딱 생깁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압록강 바로 건너는. 압록강 바로 건너니까 제배 장군이 그쪽으로 돌고 있어요. 1211년에 고려에서 고려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왕은 희종이에요. 희종이 생일을 맞이했어. 그러니까 금나라가 선물을 보내준 거야. 자기 조공 국가의 왕의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하사를 해줬어. 이게 받았는데 너무 감읍할 따름이잖아. 그래서 감읍을 해가지고 그냥은 말 수 없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준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다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김양경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9명의 사신에게 바리바리 금은보화를 싸서 보내요. 딱 보냈는데 안 돌아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건은 다 뺏기고 사람들은 다 죽었어. 한 명도 안 살아남았어. 강도를 만났네. 네,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게 이 대사신들이 다니는 길에 이게 죽기가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죠. 금나라한테 네 땅이니까 니들이 진상조사를 해라. 가지고 근데 금나라에서 편지가 옵니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코로나에 걸려 죽었다 그래.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이런 조건 안 통하군요. 그랬더니 금나라에서 답신이 옵니다. 몽골이 죽였다. 몽골군이. 이거 완전 그냥 멀쩡한 사람을. 네, 죽였는데 고려에서는 거짓말인 줄 알지. 그렇죠. 누군데? 태어나서 지금 몽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몽골이 죽였다라고 편지에 써져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사 기록에 최초로 몽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첫 등장. 서로 초면에 되게 안 좋은 관계로. 그렇지. 참 아쉽네요. 안 좋기도 안 좋은데 아직도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얼굴도 못 보고 사이로 그냥 몽골이 죽였다는 것만 기록이 나오죠. 그때가 이제 제배 장군이 이 연영 쪽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요양 쪽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북경을 막 공격을 합니다. 11년도에. 그랬는데 정복은 못하죠. 그때는. 그죠. 예, 정복을 못하고 있는데 강하니까. 이게 20만 명이 갔잖아요. 그러면 말은 몇 마리 갔겠어요? 몽골. 한 50만 마리 가나요? 100만 마리 가죠. 5마리씩. 다 5배씩 가는구나. 그렇죠. 5마리씩을 타니까 100만 마리의 말이 있어요. 이 100만 마리의 말이 풀을 뜯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예, 자기들도. 그래서 이제 칭기스칸이 약간 뒤쪽으로 후방으로 물러납니다. 이때부터 몽골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바로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데 여기에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막 생깁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 여진족은
거란족의 요 나라를 몰아내고 자기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네. 다 만주 지방에서 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거란족의 잔당이 남아 있어요. 훗날에는 이것 때문에 또 고려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이 거란족의 잔당 세력이 와가지고 칭기스칸에게 합의를 막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합의 아니고 뭐 이렇게 딜을 겁니다. 내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니까 아하. 거란족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니까 괜찮아. 나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것 같아요. 막 그 웨이샤오의 이제 장군인데 그 장군의 뭐 하고 협상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가죠. 그러다가 이제 2차전 다시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정복을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13년에 대규모 공격을 다시 해요. 칭기스칸이 직접. 그래서 드디어 만리장성 거용관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를 넘어갑니다. 드디어 몽골군이. (1213년에) 베이징을 거의 함락을 하고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금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당황하죠. 야, 큰일 났다. 당황. 야, 씨, 망했다. 그렇지. 망했다. 도망가야지. 그쵸. 그래서 이제 금나라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도가 북경이었는데, 영경이었는데, 그 황하 이북에 있거든요. 네. 거기가. 그 황하 남쪽으로 건너와요. 수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아예 그냥 천도를. 예, 천도를 하는 거죠. 도망갔네. 도망간 거지. 네. 그 이름이 개봉이에요. 개봉동 우리 가리봉동. 가리봉동 옆에 있는 개봉동 아니고, 개봉 그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기 이제 포청천. 네. 그렇지. 아. 예, 판관 포청천. 네네네. 이거 기억해도 오래된 거 아니야? 되게 옛날, 저 되게 어릴 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개작두를 데려가라. 그렇죠. 그 개작두를 데려가라 할 때 네. 개봉부라고 써져 있어요. 그 관아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렇죠. 포청천이 거기 네. 있던 사람인데 그래요? 예. 거기 판관님이시구나. 그렇죠. 그 개봉으로 네. 이렇게 천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금나라는 황하 남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제 북경은 드디어 칭기스칸의 손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금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당시에 자기의 그 좌보르초 우모칼리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렇죠. 사준마 중에 모칼리. 이 모칼리를 그러면 이제 황하 이북의 땅, 황하 남쪽으로 도망갔으니까 금나라는 황하 이북의 땅을 네가 모두 다스려라. 와우, 이제 우리가 먹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호장인데 만호장을 시켜서 황하 이북의 땅을 모두 다스려라라고 하고 칭기스칸은 올라옵니다. 권 황제라고 나와 있어요. 네. 모칼리의 이름을 중국 역사에서는 권 황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려 사람이다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설에 의하면. 예, 설에 의하면 그래요. 프랑스 학자는 막 그걸 주장을 해요. 그래요? 모칼리의 아버지 이름이 구운 고아예요. 구운. 그러니까 고아는 알랑 고아 할 때 그 아름다운 사람에게 다 지어주는 이름이니까 이름이 구운이야. 권이잖아, 권. 그러네. 구운 황제 혹은 권 황제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모칼리가 이제 황하 이북의 땅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만호장이니까 칭기스칸만큼의 대리인인데 예.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로사를 당해요. 죽습니다. 이제 좀 빛을 보나 했는데. 자기 아들이 보러운데 자기 아들도 일을 하다가 그걸 물려받아서 일을 하다가 또 과로사로 죽어요. 너무 힘든 일을. 그러니까 그 이국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2대가 과로사를 하는 세상에. 기록을 너무 남기고 그러니까 배신은 하지 않은데 그렇게 열정을 다한다는 거지. 칭기스칸은 서쪽이 시끌시끌하니까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물러나고 권황제가 모칼리가 그걸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제배에 의해서 아들들에 의해서 북경은 다 쑥대밭이 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금나라가 망하는 건 1234년에 망해요. 아직 좀 버티고 있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개봉으로 도망가가지고 내려가서. 예, 네. 조금 버티고 있고 이제 위쪽을 황하 이북을 다 차지하는 그래서 금나라가 이미 반도 넘게 이미 뭐 반토막 그렇지 네. 반토막도 그렇죠. 났고 다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이제 정말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이 어느 정도를 정확히 알게 되는 싸움이죠. 예, 이제 뭐 거의 뭐 걸릴 게 없어. 본진에서도 통하는구나. 네, 그렇게 되죠. 뭐 그 와중에 우리에게는 고려 사신들을 이렇게 죽여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했다는 이제, 거.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양쪽으로 지금 이 중원 소위 말해서 이 중국 전역을 예. 황하관 이북을 다 먹고 예. 이제 이후에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금나라를 치고 나가는 게 무패 신화의 어떤 초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지지 않고 네. 전투도 안 지고 계속 세계를 향해서 예, 달려가는 거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또 나가는데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짧게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음 편도 보시고 이렇게 예. 계속 좋아요 눌러주시고 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탁탁 치고 나가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